네, 오늘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해왔고 예술을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술을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처음으로 예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던 건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미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예술이라는 것이 뭔지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음악은 기술적인 부분에 당연히 어린 나이니까 심취해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인정을 받을까만 생각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은 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화라는 걸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도 위대한 영화라고 하는데 봤더니 너무 찝찝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원래 예술을, 이해되지 않는 예술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쁨을 느낍니다. 그것은 예술의 본질과 관련된 상황인데 예술이라는 것이 실험적 예술이라는 것은 이미 규정되어져 있는 어떤 한계선 밖에서 이런 것도 예술이 되지 않겠냐라고 묻는 건데 그 한계선 안에 살아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예술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에이, 그들만의 리그다.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비싸게 산다더니 마케팅의 승리다. 이렇게 쉽게 그냥 재단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예술을 만나는 것을 처음에는 불쾌했지만 점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단순히 감상자로 끝날 인간이었으면 내 취향에 안 맞아. 내 취향에 맞는 것만 볼래. 라고 하고 말았겠지만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위대한 예술이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어렵고 복잡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는 영화들을 억지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놀랍게도 영화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 보고 이동진님의 해석 같은 걸 보다 보면 와, 저런 게 숨어 있었구나. 좀 나쁘게 말하면 꿈보다 해몽인데?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어떤 영화 예술들을 즐기고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예술을 만나는 것은 이제는 즐거움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영화를 만나거나 예술을 만나면 조금 실망스럽달까요? 너무 자극이 없달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되지 않는 양이 어느 정도라도 섞여 있고 또 아이러니가 있고 딜레마가 있고 딱 재단에서 어떤 게 정답이다.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같이 정의되지 않는 예술작품 또는 영화도 행복하고 즐겁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도 연습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보고자 하는 영화는 난이도를 좀 낮추고 진입장벽을 낮춰서 알고 봐도 재밌고 모르고 봐도 재밌는 뭐 그냥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만한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고 원작은 소설 파이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얘기 드린다면 스포랄 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세요. 동물원을 하고 있는 한 가족이 배를 타고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배가 좌초되어서 구명 보트에 몇몇 사람들과 몇몇 동물들이 구조되게 됩니다. 망망대해를 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떠돌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니 영화 속에서는 서로 잡아먹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최종적으로는 호랑이 한 마리와 주인공 어린 소년이 배에 남게 됐고 이 둘은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무태에 도착해서 호랑이는 떠나고 이 아이는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을 한 상태에서 보험 이제 지급을 해야 되니까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거 다 진짜로 일어난 일이 맞느냐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착각 같은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단호하게 말하죠. 다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내가 다 겪은 일이라고.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호랑이랑 둘이 배에 남아서 몇 달, 며칠을 생활한다는 게 가당치가 않죠. 그래서 아주 보험의 직원들도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험사 직원이 어떤 이야기 허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당신이 처음에 배에서 떨어졌을 때 바나나를 타고 겨우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바나나는 물에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화가 어느 정도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반전 영화인가? 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 착각이라는 뜻인가? 아, 그냥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난 착시, 착각, 환상 이런 것들이었나? 아, 이 영화 반전 영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화를 처음부터 잘 보다 보면은 상당히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힌두교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가 가면 갈수록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최종적으로 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당신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라는 영화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의 스토리, 그 사람이 있었던 기억과 기록들을 가지고 그 초자연적일 것 같은 현상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이란 책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에요. 이거 바나나는 물에 뜨지 않아. 라는 식의 과학적 논리에 맞지 않음을 통해서 그것은 실존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이나 성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즉, 이 영화의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마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과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이 일을 겪었다고 주장한다면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DNA를 가졌다면 당신은 신을 믿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군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너무너무 재밌게 몰입해서 잘 봤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마지막 보험사 직원들의 한마디, 바나나는 물에 뜨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가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착각이 되고 정신 상태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면 아마도 당신은 신을 믿을 수 있는 DNA를 타고나지 못한 것이겠죠.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와 신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고 한때는 굉장히 심취해 있었기도 했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현재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그 혼란스러웠던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것이 옳다, 우월하다, 뭐 신을 믿는 것, 안 믿는 것, 선과 악 이런 걸 전혀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끔 과학적으로는 해석되지 않지만 뭐 무당이라든지 사주라든지 뭐 또는 어떤 공포, 귀신 이야기라든지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전혀 과학적으로 재현할 수 없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고 뭐 재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에 의해서 신을 믿고 안 믿고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재미난 생각을 해보는 영화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저에게는 그런 하나의 테스트 카드가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달까요?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란 영화는 신에 관련된 영화고 이 영화를 다 본 후에 당신은 과연 어떤 편에 설 것인지에 따라 당신은 신을 믿을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영화를 한번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